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는 내년도 구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은평구의회 예결위 부서별 질의답변 둘째 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사업 내용도 없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 예산이 다른 다 끌었네. 이건 예산이 1,200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저희가 이번형으로 좀 바꾸는 과정에서 좀 필수 변경하게 좀 예산이 잘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과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좀 준비해서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평생학습관 등 공공서비스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제2평생학습관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인력이 있는데 인력을 축소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과인 도서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인력을 다 감소를 했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삭감의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 그 부분은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은평구는 문화관광자원을 도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철 통일로문학상과 국제 어린이 영화제에 이어 올해 국제 청년 포럼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국제규모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에서는 국제 청년 포럼이 쟁점이 됐습니다. 150명이나 되는 국제 청년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은평 청년이 들어가지 않은 결정적인 국제 행사에는 관심이 있으나 은평의 국민들의 포커스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수십억이나 되는 국제 청년 포럼의 전 실패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짧은 시간 내에 큰 포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맞고요.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트워크도 이제 내년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의원들은 마을로 등교 프로그램 참여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1조 103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는 9,919억 원으로 2.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37.4%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27억 6천만 원, 보육타운과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에 8억 4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Y교육박람회에 12억 8천만 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6억 5천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전신주 이설 1억 2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4천만 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에 2억 원, 목동 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아찔했던 비상계엄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절박하고 긴장감 높았던 그 순간들이었고 어쨌든 계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새삼스럽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지 이걸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나? 또 국방이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빌미로 오바를 하나?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상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보좌관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다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 보좌관들은 이미 707 특수부대가 이제 그 국회에 다 헬기 타고 진입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체포된다. 그래서 일단 지역위원회로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계속 도망 다니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체포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담을 넣게 됐죠.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중국을 방문해서 화웨이 등과 만나 선거 개표 조작 기술을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선관위하고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양정철이 중국 방문할 때 제가 같이 갔어요. 그럴 거 아니면 노상원 끌려가서 양정철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불어 뭐 저보고 이제 고문도 하고 그랬을 것 같고, 저는 더군다나 전직 장관이고 또 국방위고 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 중에 시진핑 주석 닮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동료 의원들이 야, 그 정도면 사형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100% 그 일은 100%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면 좀 가끔 섬찟하죠. 네. 의회 안에서 이걸 부결시킨다고 해서 계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최규하 대통령이 뭐 그 사후 결재 뭐 이런 게 흔적을 남긴 것처럼 이것이 불법 계엄이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그게 끝나면 다 끌려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끌려가도 괜찮다 뭐 이제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런 긴장되고 절박한 그 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말 야,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걸까? 뭐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대의하는 기관을 국회가 잘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통령 권력이라든가 의회 권력이 정말로 주권자를 대변하면서 잘 질서 있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입법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끊임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노력하고 또 피를 흘리고 이랬던 결과들이 이번 12.3 계엄에서 이렇게 주권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불법 계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힘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주주의를 더 깊게, 더 뿌리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밟아갈 생각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은평구청 5층 강당에서 우리가 만드는 은평 청소년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송영창 은평구 의장을 포함해 기노만, 양기열, 이경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은평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총 7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스스로 선정한 책을 읽고 소그룹별 토의와 일대백 토론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천구가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모두 3,781명을 모집합니다. 유형별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형 2,661명, 역량활용형 799명, 공동체 사업단 249명, 취업지원형 72명입니다. 지원 조건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이며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 바로 인천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경제 성장도 한층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인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04명 증가했고 전국 평균인 0.81명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5월 출생 증가세로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지속적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작년에 300만을 돌파했는데 300만이 돌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에서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은 2023년부터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대도시 중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의 GRDP는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I+ 1억 드림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등 양육 초기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이나 사랑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인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저들을 마련하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이라는 개념도 또 있고요. 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인천형 출생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청년 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2023년 기준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자료를 보면 권역 간 이동자 중 64%가 청년층인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남자는 21%, 여자는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소득계층 이동에서도 수도권 이동 청년의 34%가 상향 이동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 청년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집중이 지역 간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만큼 지방 거점 도시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과다 지급 환수와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 문자가 오면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